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9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제45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애완견을 기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에서 반려견 기르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임대차 분쟁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명한 판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반려견을 기른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강의의 주제를 판결 내용을 통해서 Q&A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번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020년 7월 31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이 됐는데,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반려견 양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조계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내용을 Q&A 형식으로 일단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면, 반려견을 기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고, 또한 사회통념상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반려견들이 모두 소형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이를 이유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면 집주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려견을 기른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사실만을 가지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것이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요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실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크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숙독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보시면 임차인 A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4억 원에 임차하기로 약속을 하고 집주인 B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임차인이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임대인이 알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아파트에 반려견을 키울 수 없다며 같은 달 28일에 내용 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즉시 받은 계약금 4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관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번 판결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의 주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보시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공탁한 계약금 4천만 원을 먼저 수령을 한 다음에 집주인의 해제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 4천만 원의 2배인 8천만 원, 그러니까 100배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만 상환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4천만 원을 추가로 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임대인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반려견 3마리를 기른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함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차인의 고지 의무의 위반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그 원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임차인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임대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을 기를 때 임차인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두 번째는 이번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100배상의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30%만 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을 기를 때 임차인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계약 체결 시에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또는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조건임을 고지한 바도 없으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거주 인원수를 묻는 과정에서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가라는 취지가 내포된 물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재 사회통념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고, 또 임차인이 기르는 강아지 3마리가 모두 소형견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임차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판결 요지 두 번째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승소 판결, 임대인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의 100배상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의 3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재판부는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집주인의 책임을 30%로 제한을 하면서
손해배상액은 1200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계약금 4천만 원 곱하기 30% 해서 1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보시면, 왜냐하면 임대인은 그 후 이 주택을 다른 제3자와 보증금 4억으로 계약을 하면서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조건으로 특약을 한 것으로 보아서 임대인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서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임차인은 이 계약 해제 후에 다른 주택을 임차를 하면서 평방미터당 보증금이 당초의 계약한 아파트의 보증금보다 낮은 액수로 총 3억 4천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보아서 임차인이 이 계약의 해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4천만 원, 그러니까 배액배상은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4천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려견을 기른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 사실만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의 배액배상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는 계약금의 30%인 1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5번째입니다. 2020년 7월 31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 내용과 이번 사건에서 나오는 반려견과 관련을 지어서 법조계의 의견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반려견을 기른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상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있느냐가 향후의 분쟁 해소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보시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을 파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같이 반려견 분쟁에서 집주인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쭉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1항 5호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또 9호에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법조계 판단은 위의 개정 주임법은 임차인의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몰래 키울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은 2020년 7월 31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갱신 거절 사유 중 하나가 6조 3의 제9호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차인의 주의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애완견을 키우겠다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 1항 9호를 적용해서 이것을 근거 조항으로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임대차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이로 인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임대인이 반려동물 금지를 원할 시에는 특약사항란에 반드시 반려견을 기를 수 없다고 명시를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갱신 거절 사유가 바로 임차인의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 시에 이를 고지해야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느냐, 아니면 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상호 고지를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의 주의사항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려견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것이겠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제45강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반려견과 관련된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와 또 관련 판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견을 기르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임차인은 반려견을 기른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또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기르는지를 본인의 책임하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